저희가 이제 충교의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수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수 시간 때문에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시간 맞춰서 오늘은 짧게 20분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강의면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신령 구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오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손가락 4개는 붙이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야야. 내려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강의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요 강의였습니다. 20년 전에.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은 요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작가들 그리고 연출가들이 이제는 중견이 되어서 드라마상에 이 구호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고, 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야야. 그래서 우리는 자, 기념 촬영을 할 때, 단체 기념 촬영을 할 때 사진 찍는 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자, 여러분 주먹 쥐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화이팅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화이팅이란 말은 없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파이팅인데 이 화이팅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파이팅이란 말을 못하니까 화이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이토. 이 화이토라는 이 구호에 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의 위기에 처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미가제 특공대 아무 무기도 없이 비행기 하나에 몸을 싣고 태평양에서 미군의 항공모함, 미군의 군함에 자살했던 가미가제 특공대가 공중에서 군함으로 내리꽂으면서 외쳤던 구호가 화이토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이팅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사진 찍는 분들이 자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다 자 화이팅 하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군이 외쳤던 구호,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외쳤던 구호를 사진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효의 대학의 원우님들께서는 이제 사진 찍을 때 화이팅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중효의 대학 4기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으면 멋져 보이지 않나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중효의 대학 4기. 다시 중효의 대학 4기.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면 멋진 것이에요. 이렇게 뜻을 알고 사진을 찍어야만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어떻게 있어 보인다. 뽀대 있어 보인다. 품격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이제 증거 자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 그럼 당신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야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칭할 때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특히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뭔가요? 요 삿대질 한다고 많이 싸우잖아요. 아무리 기분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김정은 원우님 참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고 멋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뭔지 모르게 기분 나쁜 거야.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하거나 양손으로 하면은 나쁜 말을 하더라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응? 증거 자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우리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이에요. 자, 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야야야.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구호를 제가 20년 전에 만들어서 전파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Facts of America.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 전달력의 차이는 뭐냐?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차이. 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님, 그리워하는 님, 사랑하는 님,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은혜라는 강의 들었나요? 은혜.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말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대를 은혜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칭찬어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최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님은 바로 은혜로운 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 하나, 전달력의 차이에 의해서 님이 남이 되었을 때는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요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멈춰주세요. 자, 제가 요 강의를 하는 순간 어느 작사가가 점 하나 차이에 아주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님이 점 하나를 붙이는 순간 나와 아무 관계없는 타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타인. 그래서 이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의를 듣는 순간 이 노래를 작사한 것이에요. 저작권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는데 이분이 아직 저작권료를 안 주고 이 노래를 지었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으면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노래 나옵니다. 저작권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 저작권을 못 받았는데 이 점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이 사람이 과연 전문가인가 아니면 권위자인가, 그 차이는 점 하나에 있습니다. 그 점 하나가 바로 디테일의 차이예요. 세심함의 차이, 디테일의 차이가 바로 전문가인가 아닌가, 권위자인가 아닌가, 1급인가 아닌가,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건배제의하고 박수 5번 치죠. 여기엔 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제 자격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 1급 소지자는 박수를 5번 칠 수 있습니다. 2급 소지자는 4번 칠 수 있습니다. 3급 소지자는 박수를 3번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는데 왜 5번을 치느냐? 자격증 취득 예정자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다른 분들이 5번 칠 때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요 5번을 치면은 자격증 없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것은 엄청난 자격증 위증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5번 칠 수 있는 분과 5번 칠 수 없는 분의 차이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박경일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우리 박경일 경제위원장님이 얼굴이 좀 까맣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가족들 한 분 모시고 오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 박경일 경제위원장님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해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갈 때 이미 얼굴이 사색이 다 돼 있어서 살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날이 덥고 하니까 더위를 많이 먹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운동도 좀 하시고 술도 좀 드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좀 하시고 하면은 다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이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 디테일의 차이예요. 내가 얼마나 세심하게 잘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점 하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 엄청나게 대단한 차이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건성, 대강 이렇게 해서는 남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바보스러운 대답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매일 하시는 말씀처럼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그저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획 돌아가게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는 한 남들과 변화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디테일의 차이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는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이런 말씀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이 114에 전화하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전에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네네 아니면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사랑합니다 고객님 8글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가 그때 KT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야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모든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그럼 구호를 만들어야 된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전화번호를 10개를 받았죠. 0001번을.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효의 대학을 설립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효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처음 그런 생각을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거 두루마기 입고 이 상투 들고 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고리타분한 중효의 사상을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화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선진화, 이 변화 개혁이죠. 이 학생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대개 이황 선생님의 말씀을 한문 그대로 전달해서는 이 아이들이 다 잠을 자고 맙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봤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서 뽀로로를 보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만화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만화, 여러 가지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시각은 저 멀리 가 있는데 그림책 보라고 하면 그림책을 안 보는 세상이 된 것인데,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들의 충효의 교육만 시켜야 되느냐? 성인들의 충효의 교육을 위해서 PPT 자료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성교육은 효 플러스 인성 플러스 리더십의 융합이 답이다. 리더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실천해야 되니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공은 좋은 일은 부하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리더십이에요. 효 플러스 인성 플러스 리더십, 융합적인 인성교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을 기초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을 개발해야만 하고, 종교적 관점, 학계의 관점에 달라 모성 존재, 이 종교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교적인 사상이 아닌가. 그 유교적인 사상은 단편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종교적 관점과 학계의 관점의 모성이 존재하는 것을 바꾼 것이에요. 효도. 그래서 구분을 하고 전통적인 효 사례를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유교를 벗어나서 전통적인 우리의 사상이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개인, 가정, 사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효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 예를 다하자. 이렇게 저 사람 지식은 높은데 리더십이 없는 게 흠이야. 이 리더십의 기본이 바로 충효의 사상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사제, 그 다음에 장초 등 수지적 관계에서 시작된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기본적인 학문의 소양을 닦고 실천하고 이론적인 이념화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불효하면서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고 만든 프레젠테이션 50페이지짜리가 10편입니다. 그러면 몇 편이에요? 500편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의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콘텐츠가 없다.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콘텐츠는 무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가? 중요의 교육사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1년간 우리 이사장님의 건학 이념과 더불어 저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결석하지 마시고, 혹시 결석을 하게 되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카톡방에 유튜브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항상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실 때는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보시면서 바로 공부를 하고, 또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유튜브에 바로 탑재를 합니다. 복습하실 수 있도록. 이것만 잘 복습하시면 2급 자격시험, 1급 자격시험 여러분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2교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